자, 오늘은 지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지각, 거리와 크기의 지각, 거리와 크기의 착시, 운동의 지각, 형태의 지각, 선택적 주의, 정리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수업 목표는 지각의 정의와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생각 열기, 지각이 도대체 뭘까?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했었을 때 지각에서 물어봤을 때 학교 늦는 거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각 뭘까? 한자로 보니까 뭘 안다, 아는 감각 뭐 이런 거 같은데 또 착시현상 지각이랑 착시현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또 착시현상을 이 생각열기에 넣었을까? 그리고 형태는 뭐고 선택적 주의는 또 무슨 말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참고 영상 한번 보고 1번. 자, 흐릿한 이미지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눈을 깜빡이지 말고 응시하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착각을 트록슬러 효과 또는 트록슬러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요점은 뉴런이 일정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자극에 반응한 것을 멈춘 것입니다. 이 경우 배경이 흐릿한 그림에 해당하죠. 이로 인해 여러분의 의식에서 이미지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2번. 이 두 테이블을 보세요. 모양과 크기가 다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둘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테이블이 다르다고 인식하게 되는데 2D 그림을 3D 모델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원근 단축법이 적용됩니다. 물체가 여러분 쪽으로 비스듬히 놓였을 때 더 짧게 보이는 시각적 효과죠. 3번. 빨간 원 중앙에 있는 흰 점을 보세요. 오래 쳐다보면 볼수록 더 좋아요. 쳐다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얇은 빛의 고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계속 쳐다보세요. 단, 머리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머리를 뒤로 움직이세요. 눈은 계속 그 점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의 가장자리는 곧 밝은 청록색으로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계속 머리를 뒤로 움직이면 색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이 착시에서 가장 멋진 사실은 여러분이 보게 되는 밝은 청록색이 모니터의 색상 팔레트에 없다는 것입니다. 4번. 움직이는 영상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약 30초간 집중하세요. 원 주변을 도는 녹색 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회색 바탕에서 자홍색 점을 지우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일단 눈을 움직이면 자홍색 점은 다시 그곳에 있습니다. 이 현상은 라일락 체이서 착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5번. 체커보드의 타일 A가 타일 B보다 훨씬 더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타일을 따로따로 보면 실제로 똑같은 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착시는 여러분의 뇌가 보는 모든 것을 해석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림에서 빛이 표면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타일과 밝은 타일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원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일 B가 가장 밝은 색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6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 즉시 삼각형을 발견합니다. 세 개의 도형으로 형성되는데요. 각 도형은 한 조각이 빠진 피자처럼 보여요. 또한 이 삼각형은 배경보다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삼각형이 존재하지도 않고 전체 그림의 밝기도 동일합니다. 7번. 이 착시 현상은 질감이 있는 물체가 평이한 배경에 위치할 때 더 밝아 보이고 더 대조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배경에도 질감이 있고 대비가 높은 경우에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뇌는 멀리서 또는 안개를 통해 무언가를 보았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 다음 망막에 도착하는 빛이 부족하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지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색 배경에 저대비 물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 화면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앉습니다. 그런 다음 그림의 중앙을 향해 점점 가까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운데 있는 흰 빛이 확대되어 밝아진 것을 바로 눈치채게 될 거예요.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그림이 계속 변하고 희미해지다가 다시 밝아집니다. 이 현상은 숨쉬는 빛 착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9번.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여러분은 검은색 줄무늬가 파란색 줄무늬와 일직선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검은색 선은 빨간색 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을 보이지 않게 하는 부분이 투명해지면 확인할 수 있어요. 10번. 이 격자는 보기에도 좋고 가운데 부분이 규칙적으로 보입니다. 옆으로 가까워질수록 모양이 틀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걸 고칠 방법이 있어요. 격자의 가운데에 시선을 집중하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가장자리가 좀 더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되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뇌가 질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뇌는 우리가 최대한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번. 흰색 수직선과 교차된 검은 정사각형을 보세요. 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있는 점이 흰색에서 회색으로 그리고 다시 흰색으로 바뀝니다. 특정 지점에 초점을 맞추면 흰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흐려지는 순간 그 점은 회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헤르만 격자 착시라고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번에는 회색 선의 교차점에 흰색 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교차로에서 검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점을 한순간에 흰색으로 인식하다가 거의 즉시 점이 검은색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12번. 이 그림을 보면 수평 회색 선이 약간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행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벽돌 흑백이 크게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림을 해석할 때 어두운 영역을 밝은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뒤틀리는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13번.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림의 한 부분을 선택하고 그곳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관찰한 움직임은 주변 표류 착시라고 불리는 현상의 한 예입니다. 두뇌가 밝기가 다른 물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화면 중앙을 보세요. 몇 초 후에 깜빡이는 원이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증거를 원한다면 원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정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착시가 가능한 이유는 뇌가 경사의 작은 변화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14번. 그림을 보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투명 청색 원을 봅니다. 그림 일부에 겹쳐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파란색 원 같은 건 없어요. 이 착시 현상은 네온색 확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속아서 이미지에 존재하지 않는 색을 추가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15번. 이 그림에서 모든 이미지는 수채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착시일 뿐입니다. 여기엔 진짜 색은 없고 선만 있습니다. 이 시각적 현상은 수채화 착시라고 불립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평면 도형이 밝은 선을 경계선으로 갖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필수 조건은 이 밝은 선이 다른 선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더 어둡고 보색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뇌는 자동적으로 밝은 색으로 모양을 채웁니다. 16번. 이 그림에서는 나선형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두뇌가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나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그려보세요.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선은 사실 나선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중심을 가진 원들의 연속이에요. 바로 프레이저 나선 착시입니다. 배경 패턴 때문에 두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17번. 여러분은 분명히 수직선이 수평선보다 더 길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둘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건 수직 수평 착시라고 불리는 간단한 착시 현상입니다. 수직선이 위치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뇌가 극에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따라서 수평선보다 길 거라고 생각하죠. 18번. 이 그림에서는 두 개의 오렌지색 원이 보이죠? 각각 여러 개의 회색 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 회색 원은 주황색 원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렌지색 원은 훨씬 더 작은 회색 원을 갖고 있어요. 오른쪽 오렌지 원이 더 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지 맞아요. 착시일 뿐이에요.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에 근거합니다. 뇌는 작은 물체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더 크다고 믿게 됩니다. 19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네커의 정육면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시각적 단서가 없다면 정육면체의 실제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앞쪽 면이 왼쪽 하단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른쪽 상단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번. 파란색과 노란색 발의 움직임을 보세요.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줄무늬가 아니라 그 사이를 보세요. 사실은 동시에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긴 착시 관련 영상을 봤는데 참 신기하죠? 눈이라는 게 또 보는 것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각. 감각을 통한 인지, 환경 내의 사물을 인지하는 일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착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각에 관해서 생기는 착각을 착시라고 하는데, 착각은 실제와 다르게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와 크기의 착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체의 위치와 관찰자의 거리를 판단할 때 원근, 상대적 크기, 바닥으로부터의 깊이, 높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각 단서를 활용합니다. 또 거리와 크기로 인해서 이런 방이 있어요. 영상 한번 볼게요. Ready, switch. Go walk down to where Daddy is. Now go to your corner. Go down that way. And now Daddy will go up to his corner. Wow! That's amazing. 이 방의 원리는 옆에 그려진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방에서 우리는 착각을 일으키고 물체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물체의 크기를 지각할 때 과거의 경험을 참고해서 망막의 이미지의 크기를 수정합니다. 사실 여기는 비스듬히 되어 있고 비대칭이지만 이걸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운동의 지각인데, 우리는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 이 정보가 물체의 변화된 움직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지럽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흰색 점에 한 30초 동안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림을 보면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형태의 지각입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경험과 결합시켜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사전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유의미한 신호로 바꾸어 선별하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선택적 주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참고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길었는데 그래도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적 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짚고 넘어가자면, 선택적 주의란 표적을 찾으면서 나머지 모두를 무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트룩 간섭 효과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두 개의 경험이 충돌하여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룩 간섭 효과가 심하면 심할수록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만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나 기억, 경험에 비추어 수정 및 재구성 내에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